그래서 지난 시간에 combination of FDMA와 TDMA가 결합된 형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 방법으로 FDMA하고 TDMA가 결합될 수 있다 봤고요. 그 다음에 FDMA하고 TDMA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DMA를 이쪽에 쓰고 TDMA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MA의 아주 커다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드 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 밴드가 상당히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MHz 정도의 가드 밴드가 필요한데 이것은 굉장히 큰 밴드위스죠,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게 뭐 지금 LTE 같은 경우에 뭐 10메가, 뭐 20MHz 이런데 100MHz만큼 띄어서 사용을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드 밴드로 버리는 밴드위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DMA는 단점이 있는데 그 딜레이 스프레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TDMA라고 하면은 모바일 스테이션은 이렇게 짧은 듀레이션 동안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모바일 스테이션 2가 타임슬롯에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멀티패스에서 딜레이가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모바일 스테이션 1이 보낸 데이터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 딜레이 돼서 이 들어가는 것이 모바일 스테이션 2의 트랜스미션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딜레이 스프레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TDMA는 딜레이 스프레드에 민감하니까 당연히 그 frequency selectivity를 만나게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짧게 보내게 되니까 타임슬롯을 짧게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DMA 같은 경우는 지금 풀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TF 플레인이라고 이렇게 치면 타임이고 여기 밴드위스 프리퀀시 플레인이면 타임슬롯 1에 모바일 스테이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밴드위스 그러니까 굉장히 와이드 밴드 시그널링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스테이션 1은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뭐 모바일 스테이션 2가 이렇게 차지하면 모바일 스테이션 3는 이렇게 이제 밴드위스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밴드위스를 차지하면서 타임슬롯은 이렇게 짧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을 쓰니까 당연히 frequency selective 채널을 만나게 되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시그널을 보내는데 내 시그널의 이쪽 파트와 내 시그널의 이쪽 파트가 서로 다른 페이딩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frequency selec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frequency selectivity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또 뭘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걸 frequency diversity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즉, 내 신호 성분에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하고 다른 페이딩을 겪게 되니까 이것을 잘 이용하면
frequency diversity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frequency FDMA의 경우에는 도플러 스프레드에 민감하게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TF 플레인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vehicle 속도, 자동차의 속도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뭐 톤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더라도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도플러 스프레드에 의해서 이렇게 스프레딩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TDMA의 경우에는 자기가 풀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밴드위스가 좀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이 별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FDMA의 경우에는 FDMA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채널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플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저 1의 데이터인데 이 유저 1의 데이터가 이 옆에 데이터를 상당히 잠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 그 유저 2 또는 뭐 유저 0가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플러 스프레드라도, 그러니까 도플러 스프레드의 그 숫자 자체는 똑같더라도 FDMA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TDMA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FDMA 뭐 예전에 이제 장점을 하나 뭐 쓴다면은 아날로그 통신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TDMA는 디지털 통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세대 MS에서 당연히 FDMA가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그러면 그 멀티플 액세스 기법들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뭐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와이파이죠.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쓰고 있냐면 CSMA CD CA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그다음에 with Collision Avoidance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4G LT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OFDMA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을 하는데 TF 플레인을 한번 그려보면 TF라고 하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 여기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아니면 또 여기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보낼 게 많으면 또 많은 걸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저가 그래서 그 예전에 1G하고 4G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트래픽은 그러니까 1G는 그냥 전화 통화예요. 그래서 voice only였는데 지금은 4G가 하는 거는 지금 인터넷 트래픽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뭐 유튜브 채널 본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웹 서핑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작은 서브 밴드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만 스트리밍 같은 걸 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밴드위스가 필요하겠죠. 같은 유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케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구별이 되는 건 주파수 그 서브 밴드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할당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FDMA의 약간은 어떤 뭐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OFDMA의 특징은 가드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캐리어가 이걸 서브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서브 캐리어들의 여기 서브 캐리어, 서브 캐리어, 여기 서브 캐리어 쭉 있는데 이 서브 캐리어 사이에 가드 밴드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우수하다라는 거죠. 가드 밴드가 없어서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아주 좋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패킷 라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라디오 뭐 기본적인 스킴은 역시 알로하 스킴입니다. 알로하 스킴은 쉽게 말하면 보낼 게 있으면 그냥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유저가 이렇게 두 명이 있으면 모바일 스테이션 1, 모바일 스테이션 2라고 하면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패킷을 보낼 게 있으면 그대로 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바라는 거냐면 패킷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죠. TDMA하고 구별을 해보면 TDMA는 일단 그 타임 슬롯을 할당 받아야 됩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어떤 자기 타임 슬롯을 할당 받고 그래서 자기가 보낼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자기 타임 슬롯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알로하 스킴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베이스 스테이션의 허락을 받고 뭐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자기가 보낼 게 생기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충돌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TDMA보다 장점은 그러니까 버스티한 트래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트래픽이 뭐 갑자기 보낼 게 많거나 또 갑자기 보낼 게 하나도 없거나 이런 트래픽의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 인터넷 트래픽의 경우에. 그래서 이 패킷 라디오 방식이 오히려 FDMA나 이 TDMA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버스티한 거,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보내거나 뭐 갑자기 뭐 보낼 게 하나도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죠. TDMA나 FDMA는 꾸준히 데이터를 보낼 때 같은 속도의 데이터를 보낼 때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G까지는 당연히 TDMA, FDMA가 그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쓰였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약간 포화송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패킷 제너레이션을 자, 포화송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n the
pt의 n승 이니셜에 마이너스 람다 p 곱하기 t. 자, 그래서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은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그러니까 리미트 형태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찌그러진 동전 던지기 그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것을 n번 시행했을 때 이제 앞면이 몇 번 나오냐 그게 이제 이항 분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전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면 어떤 x가 이제 이항 분포라고 하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np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n은 이제 동전을 던진 횟수고 p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제 앞면이 몇 번 나왔냐라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거를 이제 그 평균은 np가 되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항 분포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np가 되는데 이때 n을 무한대로 하고 이제 p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np를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로 뭐 람다로 보낸다 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이 분포가 뭐가 되냐면 바로 포화성 분포가 됩니다. p는 이걸 바로 포화성 분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포는 포화성 분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뭐 어떤 가게에 그 1시간 동안 오는 고객의 숫자 아니면 뭐 편의점을 만들었을 때 그 편의점에 1시간 동안 그 들르는 고객의 숫자 이런 것들 대부분의 경우에 포화송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커스터머의 숫자 그 풀 자체가 뭐 서울에 있는 뭐 인구의 수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그런데 실제로 그 편의점에 들를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그거 두 개의 곱은 어떤 컨스탄트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게 모델링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이걸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하면 모바일 스테이션이 몇 개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2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반경 뭐 1km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포화성으로 모델링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t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몇 명의 사용자들이 패킷을 보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몇 명의 사용자들이 보낼 패킷이 생기느냐. 그래서 보낼 패킷이 뭐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고 t라는 시간 동안 보낼 패킷이 뭐 한 개가 생길 확률은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로하의 경우는 보낼 게 있으면 바로 보내니까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내가 어떤 패킷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용자가 이렇게 보내도 컬리전이 생기고요. 요만큼 컬리전이 생기죠. 그리고 다른 사용자가 이렇게 패킷을 보내더라도 또 이만큼의 컬리전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데이터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낭비가 심하니까 우리가 그냥 알로하, 그러니까 그냥 알로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unsloted예요. 그러니까 슬롯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러티드 알로하를 제안했습니다. 별게 아니라 이렇게 타임 슬롯이 있어서 요 순간에만 요 안에서만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나려면 완전히 풀로 충돌이 나든지 그러니까 내 패킷하고 다른 사용자의 패킷이 이렇게 풀로 충돌이 나든지 아니면 아예 충돌이 안 나든지 이런 방식을 우리가 슬러티드 알로하라고 합니다.